끔찍한 마늘 에피소드 10 비밀의 베일 모든 외계인 납치의 어머니 프롤로그 어둠으로의 여행 울창한 숲이 구불구불한 길을 감싸며 고대의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는 도심에서 데이비드와 로라 밀러는 상쾌한 저녁 공기를 가르며 운전했습니다. 화이트마운즈 캐나다 휴가는 그들이 바쁜 생활에서 벗어나는 환영할 만한 휴식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낮에는 우편물을 분류하는 데 보냈고 로라는 저녁 시간에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과 상담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고요한 황야를 지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여전히 고요한 호수와 별이 총총한 밤에 대한 추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가르자 데이비드의 생각은 지난 1시간 동안 그들을 따라다녔던 하늘의 이상한 빛으로 흘러갔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빛의 속임수이거나 아마도 멀리 있는 비행기의 속임수라고 일축했지만 그는 뭔가 기묘한 것이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옆에 앉아있던 로라도 그것을 알아차렸고 그들이 또 다른 모퉁이를 돌 때 그녀의 호기심이 자극되었고 빛이 그들과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로라는 흥분과 불안이 뒤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데이빗은 눈썹을 찌푸리며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보조를 맞추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근처 기지에서 온 헬리콥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빛이 그들에 의해 범위를 넘어 거의 장난스럽게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방식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앞에 놓인 길은 잊혀진 시대의 비밀을 속삭이는 우뚝 솟은 소나무들로 둘러싸인 길고 외로운 아스팔트 리본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몇 분이 지났고 매 순간마다 빛의 지속적인 존재로 표시되었습니다. 데이빗은 자신의 내장에 긴장감이 맴돌기 시작했는데 이는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해 그에게 경고하는 원초적인 본능이었습니다. 항상 더 모험심이 강한 로라는 약간 앞으로 몸을 기울인 채 빛나는 수수께끼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데이비드 보세요. 헬리콥터가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과 걱정이 뒤섞여 떨렸다. 그는 그녀의 시선을 따라갔고 빛이 갑자기 그들을 향해 내려와 길을 초자연적인 빛으로 물들이는 것을 보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들 주위의 공기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인해 딱딱거리는 것 같았고 데이비드는 차를 멈추면서 운전대를 꽉 쥐었습니다. 그들은 나무 꼭대기 바로 위에 떠있는 거대하고 조용한 우주선을 바라보며 깜짝 놀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뭐야? 데이비드는 숨을 쉬었고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불과했습니다. 로라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고 그녀의 손가락은 어둠 속에서 그의 손가락을 찾았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침착해야 해요. 그 우주선은 그들이 지금까지 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매끄럽고 금속성이었으며 이상한 돌출부와 부드럽게 진동하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동안 시간은 멈춰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 앞에 펼쳐진 초현실적인 광경에 매혹되면서도 겁에 질렸습니다. 갑자기 데이비드는 어지러움의 파도를 느꼈고 주변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심각한 방향 감각 상실을 경험하면서 로라가 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어둠이 그를 집어삼키기 전에 데이비드가 마지막으로 기억한 것은 숲의 으스스한 고요함과 무중력 상태로 미지의 세계로 들어 올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쩌면 단지 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모든 의미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는 자신이 자동차 운전대에 기대어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 옆에 있는 로라도 마찬가지로 방향 감각을 잃었습니다. 새벽의 빛이 이제 막 나무들 사이로 스며들기 시작했고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요? 로라가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혼란으로 떨렸다. 데이빗은 머리를 비우려고 눈을 깜박였다. 그의 시계는 오전 2시 4분에 멈춰 있었고 바늘도 시간에 맞춰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기억했던 곳에서 이제 35마일 아래로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낭비했어요.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고 정신을 바짝 차리며 중얼거렸다. 우리는 몇 시간을 잃었습니다. 로라의 눈은 두려움과 매혹으로 커졌습니다. 데이빗, 당신 생각엔 그들이 우리를 데려갔다고 생각해요.
데이비드는 두려움과 불신이 뒤섞인 생각으로 말을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모르겠어요, 로라. 하지만 그게 뭐든지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고 경험의 무게가 짙은 안개처럼 그들 위에 자리 잡았습니다. 한때 고요한 산을 통과하는 친숙한 길이었던 그들의 집으로 가는 길은 이제 보이지 않는 위험과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권력의 복도 깊숙이 묻혀있는 비밀을 풀어내고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발견과 위험의 길로 이끄는 삶의 물결이었습니다. 햇빛의 첫 번째 광선이 풍경을 황금빛 색조로 물들일 때 데이비드와 로러 밀러는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맞잡고 미지의 세계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운명적인 밤에 그들이 시작한 여행은 그들의 삶의 방향을 영원히 바꾸어 진실과 속임수가 흐려지고 비밀의 장막이 별들의 도달범위 너머까지 펼쳐져 있는 세계로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1장 여정이 시작됩니다. 데이비드 밀러가 구불구불한 도로를 따라 차를 운전하는 동안 바람이 소나무 사이로 속삭였습니다. 화이트 마운즈. 그 옆에는 로라 밀러가 어둠 속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은 다가오는 차량의 헤드라이트에 의해 간헐적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밀러 부부는 특히 힘든 한 해의 일을 마치고 고요한 풍경에서 위안을 찾으며 일주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막 돌아왔습니다. 마침표 캐나다. 단연간 우체국 직원으로 일한 꼼꼼한 태도를 지닌 덩치 큰 남자 데이비드는 집중된 결심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보통 우편물 경로와 다가오는 은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그의 마음은 이제 그들이 국경을 넘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이후 그의 가슴에 자리 잡았던 조용한 불안으로 방황했습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호리호리하고 사려 깊으며 마음씨 착한 성격으로 존경받는 사회복지사인 로라는 남편의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따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집으로 운전하는 동안 그의 생각을 방해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난히 가파른 경사를 오르는 동안 데이비드의 눈은 백미러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잠깐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밤하늘의 별들 사이에서 춤추는 것처럼 보이는 희미하고 맥동하는 빛이었습니다. 그는 눈썹을 찌푸리며 바퀴를 잡고 앞으로 약간 몸을 기울였습니다. 로라, 그는 머뭇거리며 말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들 사이의 편안한 침묵을 깨뜨렸다. 저거 보여. 로라는 그의 시선을 따라갔고 그녀 역시 이상한 빛을 발견하자 눈을 크게 떴다. 그것은 멀리서 맴돌며 밤의 검은 캔버스를 배경으로 초자연적인 빛을 발산했습니다. 잠시 동안 두 사람 모두 그들의 모든 방향을 따라다니는 설명할 수 없는 존재에 사로잡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하는데? 마침내 로라가 속삭였다. 엔진의 윙윙거리는 소리 때문에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데이비드는 가능성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서 망설였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는 조용히 인정했고 무의식적으로 바퀴를 꽉 쥐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단지 반성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가 말을 하는 동안에도 빛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았고 데이비드의 척추를 전율하게 만드는 으스스한 은혜와 함께 그들을 향해 천천히 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이성적인 마음은 커져가는 공포감, 즉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너머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원초적 본능과 씨름했습니다. 꾸준한 숨을 쉬면서 데이비드는 차를 길가로 옮겼습니다. 엔진을 끄고 헤드라이트를 끄는 동안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밤은 그들을 거의 만질 수 있는 어둠으로 뒤덮었고 그 어둠은 이제 그들 바로 위에 떠있는 신비한 빛의 부드러운 빛에 의해서만 깨졌습니다. 로라는 손을 내밀어 어둠 속에서 데이비드의 손을 찾았고 말보다 더 많은 말을 전하며 조용히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은 긴장된 침묵 속에 앉아 빛이 리드미컬하게 진동하며 차 내부의 천상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고정된 상태로 있는 동안 몇 분은 영원으로 이어졌고 그들을 사로잡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여 그들의 감각은 고조되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들 앞에 놓여있는 일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찾으려고 애쓰면서 목이 말라서 침을 세게 삼켰습니다. 갑자기 그들의 뼈 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듯한 낮고
웅웅거리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로라는 헐떡거리며 아드레날린이 그녀의 혈관에 넘쳐 흐르자 그녀의 손가락이 데이빗의 손가락을 꽉 조였습니다. 빛은 잠시 강렬해졌고 눈부신 광채로 그들을 감싸고 눈앞의 점들이 춤추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빛은 나타났던 것처럼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하여 광활한 밤하늘로 물러나더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둠이 다시 한번 그들 주위를 덮쳤고 데이비드와 로라는 설명할 수 없는 만남을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깜짝 놀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로라가 마침내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들을 둘러싼 고요함 속에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게 뭐였지? 데이빗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고 그들이 방금 목격한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마음이 급하게 뛰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는 조용히 인정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외심과 불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게 뭐든 간에 내가 이전에 본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들은 뒤이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고 만남의 무게가 그들을 덮치자 각자는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길은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고 마치 불확실함의 리본처럼 그들을 미지의 세계로 인도하는 산을 통과하여 구불구불하게 뻗어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데이빗은 다시 한번 엔진의 시동을 걸었고 그 아래에서 차가 우르르 소리를 내며 살아났습니다. 그는 결심과 불안이 뒤섞인 눈빛으로 로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자, 집에 가자.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의 말에 메아리치는 두려움의 흔적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로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시선은 여행을 다시 시작하는 앞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의 사건은 그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이며 그들의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되어 그들을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비밀과 계시의 세계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그들이 산 중심부로 더 깊이 내려갈 때 바람은 다시 한번 소나무 사이로 속삭였고 그들이 안전한 집에 도착한 후에도 오랫동안 그들을 괴롭힐 불길한 느낌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2장 만남. 데이비드와 로라 밀러가 차 옆에 서서 어두워진 하늘을 가로질러 펼쳐져 있는 광활한 별들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밤 공기는 상쾌하고 고요했습니다. 신비한 빛과의 만남은 두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마음은 그들이 목격한 것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빗은 초조하게 걸음을 옮겼고 마치 빛이 언제라도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그의 눈은 지평선을 훑어보았다. 로라는 편안함을 위해 팔로 몸을 감싸고 바로 옆에 서 있었고 빛이 몇 분 전에 맴돌았던 지점을 시선으로 고정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로라가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들을 둘러싼 침묵 속에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당신 생각에는 그것이 일종의 우주선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데이비드는 상반되는 생각과 감정으로 마음이 복잡해지면서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침내 그는 인정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경외심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게 뭐든 간에 내가 본 어떤 것과도 달랐어요. 마치 신호를 받은 것처럼 갑작스러운 냉기가 공기를 휩쓸었고 두 사람은 나도 모르게 몸을 떨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습관적으로 시계를 흘끗 보았지만 빛이 그들에게 내려온 정확한 순간인 오후 10시 3분에 멈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야 해. 데이빗은 속을 갉아먹는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어조로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로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앞에 어두운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녀는 호기심과 걱정이 뒤섞여 떨리는 목소리로 부드럽게 물었다. 데이빗이 대답하기도 전에 희미하고 리드미컬한 소리가 그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길가에 늘어선 숲 깊은 곳에서 나오는 듯한 낮고 웅웅거리는 윙윙거리는 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이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는 동안 공기는 기대감으로 무거워졌고 그들을 둘러싼 으스스한 분위기 때문에 그들의 감각은 고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허공에서 물질화된 것처럼 나무 꼭대기 바로 위에 맴돌고 있는 크고 조용한 우주선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초자연적인 빛을 받았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들 앞에 놓여있는 엄청난 양의 일을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뱃속에 매듭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우주선은 그들이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매끄럽고 금속 표면이 달빛에 빛나고 있었고 식별할 수 있는 솔기나 창문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중력의 법칙 자체를 거스르는 것처럼 공중에 매달려 힘들이지 않고 맴돌았습니다. 데이비드는 그 순간에 엄청난 순간을 받아들이면서 숨이 막혔고 그의 마음은 설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찾기 위해 경주했습니다. 로라는 두려움과 매혹이 뒤섞인 눈을 크게 뜨고 그 자리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었고 그들이 경외심을 갖고 지켜보는 가운데 결속의 조용한 몸짓으로 데이빗의 손을 찾았습니다. 윙윙거리는 소리는 더욱 커졌고 그들의 뛰는 심장에 맞춰 고동치는 듯한 기대감으로 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예고도 없이 우주선 밑면의 해치가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고 부드럽고 맥동하는 빛이 아래 어둠 속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데이비드는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비하면서 혈관을 통해 아드레날린이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다란 팔다리와 커다란 아몬드 모양의 눈을 가진 키가 크고 날씬한 존재가 우주선의 깊은 곳에서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눈은 초자연적인 지능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들은 유려하게 우아하게 움직였고 아래 땅을 향해 내려갈 때 그들의 움직임은 거의 역묘했습니다. 로라는 숨을 헐떡이며 데이비드의 손을 잡았고 자기 앞에 있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무의식적으로 데이비드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그 존재들은 천천히 다가왔고 그들의 시선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강렬함으로 밀러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방문객들의 성격을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두려움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존재 중 하나가 그들을 향해 손을 뻗었는데 그 손가락은 길고 섬세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한 채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 손짓에 맞춰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 존재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고 데이빗의 손바닥에 닿았을 때 그 피부는 만졌을 때 시원했다. 그리고 나서 이미지와 감각이 밀려들면서 데이비드의 마음에는 기억이 넘쳐났습니다. 메마른 환경에서 실시된 검사, 말없이 묻는 질문, 이상한 익숙함과 뒤섞인 심오한 호기심이 단편적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로라는 자신을 사로잡을 것 같은 감정에 유입에 압도되어 약간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에 그 존재들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고 그들의 생각과 의도는 언어나 이해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만남은 영원할 것 같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시작되자마자 그 존재들은 우주선 안으로 후퇴했고 밤 내내 울려 퍼지는 부드러운 쉿소리와 함께 해치가 닫혔습니다. 우주선은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 잠시 동안 맴돌다가 빠르게 하늘로 올라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데이비드와 로러는 깜짝 놀란 침묵 속에 서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그들이 방금 경험한 엄청난 일을 처리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밤이 다시 한번 그들 주위에 닥쳐오는 것 같았고 그들은 황량한 길 위에 홀로 서게 되었고 그들의 세계는 미지의 만남으로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우린 누군가에게 말해야 해요. 로라가 마침내 말했다. 두 사람 사이에 맴돌던 침묵을 깨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데이빗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다음 단계를 생각하면서 생각이 급해졌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 말을 믿겠어요? 그는 조용히 물었다. 그의 시선은 우주선이 밤하늘로 사라진 지점에 고정되어 있었다.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로라는 자신의 속을 갉아먹는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어조로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만 간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같은 결심을 하고 차로 돌아와 집으로 가는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마음은 그들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비밀의 무게로 무거웠습니다. 길은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고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의 중심으로 그들을 더 깊이 인도하는 불확실한 리본처럼 산을 통과해 구불구불하게 뻗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이해의 한계를 넘어 그들이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진실과 속임수가 얽혀있는 세계로 그들을 데려가는 여정의 서곡이었습니다. 3장 잃어버린 시간. 데이비드 밀러가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차를 몰고 가는 동안 대시보드 시계의 빛은 오후 11시 47분을 가리켰습니다. 그날 저녁의 사건은
그와 로라 사이에 뚜렷한 긴장감을 남겼고 그들의 마음은 그들이 방금 목격한 설명할 수 없는 만남으로 인해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의 으스스한 고요함은 주변 숲의 불안한 고요함을 반영했으며 밤바람에 가끔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깨졌습니다. 데이빗은 옆에 있는 로라를 슬쩍 쳐다보았다. 그녀의 옆모습은 희미한 대시보드 조명에 희미하게 비춰졌다. 그녀의 이마는 깊은 생각에 찌들어 있었고 입술은 오므려 입술을 감싸고 있는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위로와 확신을 주고 싶었지만 그들이 공유하는 불안의 무게 때문에 그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길에 모퉁이를 돌 때 데이비드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마치 현실의 구조 자체가 그들 주위로 옮겨진 것처럼 갑작스러운 방향 감각 상실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자리 잡은 안개를 걷어내려고 고개를 저었다. 다시 시계를 본 그는 하늘에서 신비한 빛을 처음 발견한 지 거의 2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로라, 그가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확실함이 물씬 풍겼다. 우리가 운전한 지 얼마나 됐지? 로라는 그에게 돌아섰고 그녀의 표정은 그의 혼란스러움을 반영했다. 모르겠어요. 그녀는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시계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데이비드, 자정이 거의 다 됐는데 어떻게 2시간을 허비한 거죠? 데이비드의 심장은 빨라졌고 가슴에는 두려움의 매듭이 조여졌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가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좌절감이 묻어났다. 기억이 안 나요. 빛을 본 후에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로라의 눈은 그의 얼굴을 훑어보았고 그녀의 마음은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녀는 머뭇거리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를 갉아먹는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었다. 데이비드는 잃어버린 시간을 이해하려고 생각하며 머뭇거렸습니다. 모르겠어요. 마침내 그가 인정했다. 그의 목소리는 엔진의 윙윙거리는 소리 때문에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뭔가 기분이 좋지 않네요. 그들은 불안한 침묵 속에서 계속했고 길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조각난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로 맞추려고 애썼다. 데이비드의 마음은 눈부신 빛, 무중력 느낌, 그리고 그의 핵심을 통해 울려 퍼지는 듯한 깊고 불안한 윙윙거리는 이미지의 단편을 재생했습니다. 갑자기 로라가 숨을 헐떡이며 손을 입으로 가져갔고 수많은 추억이 표면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데이비드. 그녀는 놀라서 눈을 크게 뜨며 다급하게 속삭였다. 뭔가 기억나는 것 같아요. 데이빗은 기대에 심장이 뛰었다.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렸다. 이게 뭐죠? 그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재촉했다. 나는 들어 올려졌던 것을 기억한다. 로라는 기억의 무게로 목소리가 떨리는 가운데 단어를 찾기 위해 애썼다. 그곳에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빗은 숨이 막혔고 그녀의 말에 의미의 마음이 흔들렸다. 무슨 말이야? 그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 안에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로라는 눈을 감고 그녀의 기억 속에 각인된 소름 끼치는 경험을 표현하려고 애쓰면서 얼굴이 괴로움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마침내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데이빗의 귀에 피가 쏟아지는 것 때문에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눈이 크고 그리고 그들은 너무 추웠어요. 데이비드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고 두 사람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한 힘을 그녀에게 제공하려고 노력하면서 그의 손은 어둠 속에서 그녀의 손을 찾았습니다. 로라, 그는 부드럽게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야 해.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고요한 밤을 통해 여행을 계속하는 동안 그녀의 손은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들이 공유한 경험의 무게가 그들 사이에 무겁게 걸려 있었고 그들이 여행하는 모든 마일을 따라다니는 조용한 유령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고향 외곽에 다다랐을 때 첫 번째 희미한 새벽 햇살이 지평선을 분홍색과 금색으로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의 그림자는 마지못해 물러갔고 새로운 날에 잠정적인 빛에게 길을 내주었습니다. 그 날은 그들을 거미줄에 가두었던 미스터리를 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데이비드와 로런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미지의 세계와의 만남이 끝나려면 멀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그들의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고 그들을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비밀과 계시의 미로로 더 깊이 인도하는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이 진입로에 들어서서 엔진을 껐을 때 그들 위에 자리 잡은 침묵은 무언의 질문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엄숙한 시선을 교환했고 그들 사이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말없는 맹세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들의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의 길은 위험과 약속으로 가득 찬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끝없이 뻗어 있었습니다. 제4장 기억 풀기. 밀러즈의 고풍스러운 UM푸셔 집은 나무 사이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아늑한 외관은 화이트 산맥이 운명적인 밤 이후로 벽 안에 자리 잡은 긴장감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와 로런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표면 아래에는 불안한 기류가 지속되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부엌 식탁에 앉아 집중해서 눈썹을 찌푸린 채 우편물을 훑어보았습니다. 그 봉투 더미는 그들의 평범하고 평범한 삶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로라는 능숙하게 효율적으로 부엌을 돌아다녔고 그녀의 움직임은 그녀의 마음속에 뿌리내린 조용한 불안을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고 그 사이사이에는 냉장고가 윙윙거리는 부드러운 소리와 가끔씩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시선을 피했고 각자 자신의 생각에 빠져 설명할 수 없는 것과 그들이 알고 있는 익숙한 세계를 조화시키려고 애썼다. 침묵을 깨뜨린 사람은 로라였습니다. 그녀는 만남의 밤 이후로 그녀의 마음속에 쌓인 긴박감을 가지고 데이빗에게 다가가면서 잠잠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를 가졌습니다. 데이비드, 그녀는 부드럽게 말을 시작했고 그녀의 눈은 그의 얼굴에서 이해한다는 표시를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속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데이빗은 편지 더미 속에서 고개를 들었는데 그의 표정에는 불안과 꺼림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로라의 말이 옳았다는 것과 그들이 평범함이라는 겉모습 아래 두려움을 계속 묻어둘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그들의 삶의 그림자처럼 남아 그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알아요. 데이빗은 한숨을 쉬며 우편물을 옆으로 치우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모든 게 너무 초현실적이에요. 로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동으로 목이 메어 데이빗 맞은편의 의자를 끌어당겼고 데이빗에게 손을 뻗을 때 그녀의 손은 살짝 떨렸습니다. 악몽을 꿨어요. 그녀는 숨이 막힐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생생한 꿈. 그 빛에 대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빗은 로라의 손을 꽉 잡았고 그녀의 고백을 듣는 동안 그의 감각에는 보호의 감정이 넘쳐흘렀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유령이 나오는 모습을 보았고 그들이 어둠 속에 깨어 누워 유령의 것으로 합쳐지기를 거부하는 기억의 파편들과 씨름하는 밤 동안 그녀의 손길에서 떨림을 느꼈습니다. 나도 느낌이 왔어. 데이비드가 머뭇거리며 고백했다. 그의 목소리는 목구멍에 걸렸다. 다른 곳에 있다는 생각이 번쩍인다. 추억이 아닌 추억. 로라의 눈은 그 사실을 깨닫고 커졌고 그녀의 얼굴에 걱정의 선을 새긴 두려움과 희망의 깜박임이 뒤섞였습니다. 당신 생각에는 우리가 끌려갔다고 생각하시나요? 데이빗은 그러한 가능성이 암시하는 바에 대해 생각하며 머뭇거렸다. 그는 항상 자신의 합리성, 가장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해서도 논리적인 설명을 찾는 능력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공유한 경험에 부인할 수 없는 진실에 직면하면서 그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답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마침내 그가 인정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한 부엌에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내야 해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요. 로라는 자신의 확신을 믿을 수 없다는 결의로 데이빗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기, 제가 읽은 사람이 있어요.
그녀는 머뭇거리며 말을 할 때마다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최면을 전문으로 하는 심리학자입니다. 아마도 어쩌면 그는 우리가 기억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데이빗은 그녀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며 두 사람을 괴롭힌 기억을 더 깊이 파고드는데 따른 잠재적인 보상과 위험을 비교했습니다. 그는 최면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잊혀진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묻혀있던 트라우마도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그들이 공유된 경험의 파편들과 그들 자신의 의심의 확실성 사이에 갇혀 계속해서 불확실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내면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좋아, 그럼. 이 심리학자를 찾아보자.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5장 최면의 계시. 심리학자의 사무실에는 부드러운 조명과 편안한 백색 소음 기계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가득한 수수한 방이 있습니다. 레이놀즈 박사는 푹신한 알라 기자에 편안하게 기대어 있는 데이비드 밀러와 로라 밀러 맞은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잠재의식의 깊이를 탐구할 준비를 하는 동안 분위기는 기대감과 약간의 전율로 가득 차 있습니다. 레이놀즈 박사는 호기심과 전문가다운 태도가 혼합된 표정으로 데이비드와 로라 사이를 오가며 안경을 조정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차분하고 안심시키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데이비드와 로라는 서로의 존재에서 위안을 구하며 손을 얽힌 채 짧은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로라의 손가락은 초조하게 꿈틀거리며 그녀의 내면의 혼란을 드러냈고 데이비드의 표정은 냉담하여 결단력 있는 거칠에 아래 그의 불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 모두 가능한 한 긴장을 풀길 바랍니다. 레이놀즈 박사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며 두 사람을 진정시켰습니다. 원하시면 눈을 감으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그들은 조용한 방에서 호흡을 맞추며 이에 따랐다. 최면 유도는 레이놀즈 박사의 부드러운 지시로 시작되어 그들을 고조된 인식과 수용 상태로 안내했습니다. 데이비드, 당신이 만난 그날 밤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레이놀즈 박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장면을 시각화하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그 운명적인 밤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데이빗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우리는 산을 가로질러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시작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멀었지만 또렷했다. 어두웠고 길은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빛을 보았습니다. 로라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꽉 조여졌고 그녀의 몸 전체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기억이 그녀의 의식 가장자리를 긁어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억하기 힘들지만 그 강렬함은 생생했습니다. 빛이 밝았어. 로라가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건 우리 위에 있었고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저는 두려움이 아닌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레이놀즈 박사는 그들의 말을 포착할 준비를 하고 메모장 위에 펜을 얹은 채 격려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는 차를 멈췄습니다. 데이비드는 계속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마치 그 순간으로 되돌아간 것처럼 점점 멀어졌습니다. 빛은 나무 위를 맴돌며 우리를 향해 내려왔습니다. 느낌이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로라의 호흡은 빨라졌고 기억할 때마다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나는 달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인정했다. 나는 매료됐다. 레이놀즈 박사는 그의 예리한 관심을 분명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다음 데이비드는 자신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서 떠오르는 파편화된 기억들과 씨름하며 머뭇거렸습니다. 형상, 존재들이 있었어요. 그는 목소리가 살짝 떨리며 중얼거렸다. 그들이 우리에게 접근했어요. 로라의 눈은 닫힌 눈꺼풀 아래에서 떨렸고 그녀의 마음은 그녀의 기억 속에 새겨진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재생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지 않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경이로움이 뒤섞여 떨렸다. 그들은 꿰뚫고 있었습니다. 레이놀즈 박사는 신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나요? 그들이 우리를 데려갔습니다.
데이빗은 감동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는 우주선 속으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로라는 숨이 막혔고 감은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안은 추웠어요. 그녀는 간신히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침표 조명이 어디에나 있었어요. 레이놀즈 박사는 그들의 고통을 감지했고 그의 공감은 섬세하고 정확하게 세션을 이끌었습니다. 천천히 시간을 가져라고 그는 부드럽게 격려했다. 여기는 안전해요. 천천히 기괴한 만남과 설명할 수 없는 시험의 테피스트리처럼 기억이 펼쳐졌다. 데이비드와 로런은 이상한 도구에 노출되어 동기를 알 수 없지만 명백히 실제적인 독립체에 의해 신체가 조사되고 면밀히 조사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분리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로라는 안도감과 계속되는 두려움이 뒤섞여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요. 데이비드는 묵묵히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얼굴에는 그들이 함께 겪은 시련의 무게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이 우리를 연구하는 것 같았어요. 그는 체념으로 공허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마치 우리가 표본이었던 것처럼. 레이놀즈 박사는 계속해서 그들의 복잡한 기억의 테피스트리를 통해 그들을 안내하고 각각의 탐구적인 질문과 부드러운 확신으로 그들의 잠재의식의 실타래를 풀어냈습니다. 세션은 몇 시간으로 늘어났고 방은 공유된 취약성과 무언의 이해라는 누에고치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최면 상태가 점차 풀리면서 데이비드와 로런은 계속되는 불안감이 물씬 풍기는 새로운 명확성을 가지고 잠재의식의 깊은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지쳤지만 아는 바가 있다는 눈빛을 교환했고 미지의 세계를 향한 험난한 여정을 통해 그들의 유대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레이놀즈 박사는 메모장을 한쪽으로 치워두었고 그의 표정에는 전문적인 초연함과 차분한 경외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하다고 진심을 전했다. 당신은 오늘 놀라운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데이빗은 감사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고 말없이 결속을 다지는 마음으로 로라의 손을 꼭 쥐면서 어깨에서 무게를 뺐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했어요. 그는 불확실한 미래의 먼 지평선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중얼거렸다. 로라는 데이비드의 포옹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무겁지만 두 사람이 공유한 진실을 확인했다는 묘한 활력이 넘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최면에 걸린 계시의 깊은 곳에서 태어난 연약한 희망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레이놀즈 박사의 사무실을 떠날 때 그들의 최면 계시의 메아리는 잊혀지지 않는 멜로디처럼 공중에 남아 설명할 수 없는 신비와 미지의 존재 영역에 직면한 인간 정신의 회복력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제6장 정부의 개입. 데이비드와 로라 밀러가 외계 존재와 조우했다는 주장을 둘러싼 언론의 폭풍우가 정부 고위층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별 특징 없는 정부 건물 깊은 곳에 묻혀있는 희미한 조명의 회의실에서 토마스 카터 요원은 고위 관리들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긴장되었고 비밀과 미지의 무게로 두꺼워졌습니다. 한 관계자인 윌리엄 헤이즈 국장은 침묵을 가르는 목소리로 우리는 이에 대해 어떤 정보도 유출할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를 확인하는 것의 의미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압박감 속에서도 냉철한 태도로 유명한 노련한 요원인 카터 요원은 그 앞에 펼쳐진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파일에는 밀러 가족의 최면 세션 기록, 문제의 밤 위성 이미지, 해당 지역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된 현장 요원의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초기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증거는 설득력이 있었고 기존의 설명을 넘어서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기밀 보고서에 펜을 두드리며 우리는 이야기를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의 신용을 떨어뜨리세요. 사기처럼 보이게 만드세요. 이전에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카터 요원은 약간 눈살을 찌푸렸고 그의 시선은 특별한 상황에 처한 평범한 커플인 데이비드와 로라 밀러의 사진을 깜빡였다. 그는 그들과의 짧은 인터뷰 동안 그들의 눈에서 진정한 두려움을 보았고 이는 공식적인 입장에 대해 점점 커지는 그 자신의 의심을 반영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선생님, 카터 요원이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하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방은 조용해졌고 질문은 실체적인 존재처럼 공중에 떠돌았다. 헤이즈 감독은 다른 사람들과 눈짓을 주고받으며 그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대답했다. 카터 요원님, 그가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오해, 망상 또는 노골적인 조작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 안보를 방해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카터 요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은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때때로 진실이 허구보다 더 낯설다는 것을 알 만큼 경력을 쌓았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그는 비밀리에 조사를 계속하면서 밀러 가족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작업을 감독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카터 요원이 허위 정보 캠페인을 세심하게 조직하는 동안 며칠이 몇 주로 바뀌었습니다. 뉴스 매체는 밀러 가족을 관심을 끄는 사람이나 집단 히스테리의 희생자로 묘사하는 신중하게 만들어진 내러티브를 신중하게 브리핑했습니다. 익명의 소식통은 금전적 이득이나 정신적 불안정에 대한 허위 이야기를 심어 대중의 시선에서 부부의 평판을 손상시켰습니다. 한편 카터 요원은 기밀기록 보관소를 더 깊이 파고들어 더 광범위한 음모를 암시하는 정보 조각을 모았습니다. 그는 수십 년 전에 발생한 유사한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발견했는데 각 사건은 동일한 수준의 비밀과 긴급성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의 동료들 사이에서는 복구된 기술, 비밀 작전, 지구의 경계를 훨씬 넘어 확장된 비밀스러운 동맹에 대한 속삭임이 있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카터 요원은 오랜 지인 마커스 그랜트로부터 예상치 못한 방문을 받았습니다. 전 정보 분석가에서 내부 고발자로 변신한 그랜트는 비밀 채널을 통해 입수한 수많은 문서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정부 기관이 외계 기술과 존재를 접했지만 대중의 지식에는 진실을 숨긴 사례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랜트는 아이즈 온리라고 표시된 파일을 건네며 침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수년간 이 사실을 은폐해왔습니다. 카터 요원은 문서를 훑어보았고 드러날 때마다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이제 밀러 부부가 그들의 경험에서 고립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단순한 국가안보 우려를 넘어서는 부정과 억압의 패턴이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카터 요원은 충성심이 상충되는 그물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그의 의무는 명령을 따르고 대중이 소비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비밀을 보호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반면에 그의 양심은 그에게 진리를 추구하고 여러 세대에 걸쳐 인류를 괴롭혀온 신비를 밝혀내라고 촉구했습니다. 전환점은 비공식 인터뷰를 가장하여 마련한 로라 밀러와의 심야 회의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두려움과 결단이 뒤섞여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만남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들의 경험이 실제일 가능성,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힘이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로라가 이해해달라고 눈을 반짝이며 속삭였습니다. 카터 요원은 무거운 마음으로 회의를 떠났고 그의 결심은 확고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대담한 움직임으로 카터 요원은 진실성으로 알려진 탐사보도 기자들에게 신중하게 선별된 정보를 유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익명의 제보로 인해 정부 공식 입장의 불일치를 자세히 폭로하게 되었고 밀러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다시 촉발되었습니다.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허위 정보 캠페인은 흔들리고 정부는 전략을 재고해야 했습니다. 다음 고위 관리들의 비밀 회의에서 카터 요원은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그는 단호하면서도 정중한 목소리로 주장했습니다. 국민은 알 자격이 있다. 헤이즈 국장은 쌓여가는 증거 앞에서 비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무익하다는 것을 깨닫고 동료들과 체념한 눈빛을 교환했다. 마지못해 그들은 미확인 공중현상의 존재와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대중의 인식을 신중하게 관리하면서 통제된 정보 공개에 동의했습니다. 낙지는 즉각적이고 광범위했습니다. 한때 언론의 비방을 받았던 밀러 부부는 그들의 이야기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정당성을 찾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웅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배신자로 환호받는 카터 요원은 정부 내 투명성과 책임성을 추구하면서
뒤에서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사태가 진정되자 카터 요원은 앞으로 벌어졌던 사건들을 회상했습니다. 부분적으로나마 비밀의 장막이 거쳐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신비로운 현실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해를 향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7장 허위 정보 캠페인. 토마스 카터 요원이 앉아 밀러 사건과 관련된 문서를 살펴보고 있는 무균정보 사무실의 머리 위에서 형광등이 윙윙거렸다. 그는 외계 존재에 의해 납치되었다고 주장하는 데이비드와 로러 밀러의 기괴한 주장을 조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파일을 살펴보는 동안 카터 요원은 이 사건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는 잔소리를 떨칠 수 없었습니다. 도시 건너편에 있는 주요 뉴스 네트워크의 세련된 회의실에 언론인과 편집자들이 전략회의를 위해 모였습니다. 밀러 사건은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지만 회의론과 면밀한 조사도 불러일으켰습니다. 납치 사건에 대한 로라 밀러의 감정적인 설명이 입소문을 타면서 수많은 언론 보도가 촉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개입에 대한 속삭임과 음모론이 초기 인간의 관심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로라와 데이비드 밀러가 거실에 초조하게 앉아 그들의 납치 이야기를 해부하는 TV 뉴스를 시청하는 동안 아침 햇살이 블라인드 사이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앵커의 목소리는 회의적이어서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커피 한 잔을 움켜쥐는 로라의 손이 살짝 떨렸고 데이비드의 턱은 좌절감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회의론을 예상했지만 이 정도 수준의 조사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기밀정부 시설의 어두운 회의실에서 카터 요원은 상관 및 정보 분석가들을 만났습니다. 밀러 사건의 여파를 억제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동안 분위기는 긴장되었습니다. 엄숙한 얼굴의 비밀 작전 베테랑인 모건 국장이 이 방에서 연설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더 이상 관심을 끌게 할 여유가 없습니다. 모건 감독이 권위 있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신용을 떨어뜨려 관심을 끌기 위한 사기꾼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카터 요원은 불편하게 자리에서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항상 증거를 따르는 것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지만 공식적인 서술을 따르라는 압력이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격자 진술, 의료 보고서, 심지어 납치 당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흐릿한 사진까지 가득 들어있는 서류를 눈앞에 흘끗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로러는 익명의 전화번호로부터 비밀스러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왜곡되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밀러 부인 목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남편은 이 가식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듣는 동안 로라의 가슴은 쿵쿵 뛰었고 목에 난털이 쭉 꼈었습니다. 그녀가 응답하기도 전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휴대폰을 바라보았고 마음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보시설로 돌아온 카터 요원은 밀러 부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를 찾기 위해 비밀기록 보관소를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깔개 밑으로 휩쓸려갔던 유사한 외계인 조우 사건을 자세히 설명하는 수십 년 전의 보고서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본능은 여기에 단순한 우연의 일치를 넘어서는 패턴이 있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카터 요원이 밀러 부부의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이는 증거를 발견할 때마다 그는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문서는 대대적으로 편집되었고 목격자를 추적할 수 없었으며 주요 증거가 기록 보관소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진실을 지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았다. 교회에 있는 집으로 돌아온 데이비드와 로라는 자신을 유명 잡지의 기자라고 소개한 잘 차려입은 남자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메모장 위에 펜을 올려놓고 그들과 함께 앉으면서 매력적인 미소를 번쩍였다. 나는 기록을 바로잡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그는 동정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의 이야기에는 제가 명확히 하고 싶은 몇 가지 불일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단지 사실을 제시하고 싶을 뿐이라는 것을 당신도 이해합니다. 데이비드는 로라와 조심스러운 시선을 교환하며 기자의 말에 담긴 미묘한 조작의 의미를 감지했습니다. 그들은 언론의 조사를 기대했지만 이는 조직화되고 계산된 느낌으로 달랐습니다. 카터 요원은 조사를 계속하면서 한때 유사한 사건을 담당했던 전 동료를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희미한 불이 켜진 바에서 술을 마시면서 그의 연락책인 마커스 그랜트라는 백발의 전직 정보장교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이것을 묻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마커스는 눈을 조심스럽게 방을 훑어보며 중얼거렸다.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허위 정보, 비방 캠페인, 위협 등 모두 게임의 일부입니다. 카터 요원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침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더 깊이 파고들수록 정부의 개입이 단순한 회의론을 넘어선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은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진실을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로런은 자신과 데이비드가 납치 증거를 조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조작된 사진이 포함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미지는 설득력이 있었고 그들의 만남을 모방한 소품과 무대 조명을 보여주었습니다. 로라의 손은 배신감과 무력감의 무게를 느끼며 저주받은 증거를 스크롤하면서 떨렸습니다. 허위 정보 캠페인이 심화되면서 데이비드와 로런은 고립되고 배척당했습니다. 친구들과 이웃들은 뒤에서 속삭이며 길을 걸을 때마다 의심스러운 시선을 보냈다. 한때 지지를 보내던 커뮤니티는 이제 그들을 무엇을 믿어야 할지 확신할 수 없는 조심스러운 회의론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나 소란 속에서 소수의 신자들이 그들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온라인 포럼은 밀러 사건의 모든 새로운 발전을 분석하는 이론과 분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들은 미지의 존재와의 만남에 대한 간증을 공유하고 외계 생명체의 존재에 대한 공통된 믿음으로 결속된 끈끈한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시내의 고층 사무실에서 모건 국장은 차갑고 계산적인 시선으로 밀러 사건에 대한 최신 언론 보도를 검토했습니다. 허위 정보 캠페인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대중의 정서는 밀러 가족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고 언론 보도는 점점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나 모건 감독은 그들이 포기할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사를 조여야 합니다라고 그는 자신의 고문팀에게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계속 압력을 가하세요. 외관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몇 주가 몇 달이 되면서 데이비드와 로런은 결심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들은 진실과 종결을 찾기 위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내놓았지만 그 대신 신뢰성과 안전을 위한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허위 정보 캠페인은 그들의 삶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그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그들은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저 너머에 있었고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지지가 있는 한 그들은 그들을 삼키려고 위협하는 비밀의 베일을 풀기 위해 모든 역경에 맞서 계속 싸울 것입니다. 8장 보이지 않는 위협. 데이비드와 로러 밀러는 이보다 더 취약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외계인 납치에 대한 끔찍한 이야기를 공개한 이후로 그들의 삶은 위험한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한때 우호적이었던 동네는 이제 의심과 은밀한 감시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미묘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상한 시간에 집 밖에 주차된 이상한 차, 거친 숨을 몰아쉬는 전화통화, 진실 추구를 중단하라고 경고하는 익명의 편지. 한때 안식처였던 그들의 집은 이제 보이지 않는 세력이 지키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쌀쌀한 저녁, 데이비드가 지역 우체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는 길 건너편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한 인물을 발견했습니다. 열쇠를 더듬으며 속도를 높이자 그의 심장은 마구 뛰었다. 그 모습은 어둠 속으로 녹아버렸고 데이비드는 뱃속에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내부에서는 로러도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웃에 있는 모든 소음, 모든 낯선 얼굴을 극도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 그녀는 사람을 읽는 훈련을 받았지만 이제 그녀의 본능은 두려움으로 흐려졌습니다. 한때 활발했던 지역사회 모임은 이제 모든 미소가 잠재적인 악의를 가리는 함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침입의 징후를 발견했을 때 그들의 불안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도난당한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들의 소지품은 마치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불안하게 정리되어 샅샅이 뒤져 있었습니다. 현지 경찰에 신고했지만 강제 침입의 증거가 없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들의 동맹국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에게 연락했던 전직 정보장교인 마커스 그랜트가 그들의 유일한 지원 원천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정부의 비밀을 폭로하는데 따르는 위험에 대해 경고했지만 밀러 부부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의무감에 이끌렸습니다. 한때 그들의 수사관이었던 토마스 카터 요원은 그들의 이야기를 확신한 후 그리드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안 채널을 통해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보내 더 깊은 음모를 암시하고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밀러 가족은 몇 주 동안 그의 소식을 듣지 못했고 동정심이 많아 보이는 사람들도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편집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답을 찾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조사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로럿은 정보자유법 요청을 통해 얻은 문서를 쏟아부었고 외계 조우에 관한 정부의 오랜 지식을 암시하는 수정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감시자들이 방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시 패턴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그들이 휴가에서 찍은 오래된 사진을 검토하고 있을 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블라인드 너머로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니 가면을 쓴 인물들이 은밀하게 자신들의 집을 향해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락방에 숨겨진 플래시 드라이브, 마루판 아래에 숨겨져 있는 문서 등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출격하는 동안 그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아드레날린을 뿜으며 그들은 가해자들이 앞쪽으로 침입하는 순간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은 비에 젖은 거리를 질주하며 골목길과 버려진 부지 사이를 누비며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마커스는 숲속 깊은 곳에 있는 한적한 오두막에 안전한 집을 마련했습니다. 오랜 친구가 그에게 빚을 졌습니다. 며칠 동안 그들은 덤불 속의 바스락거리는 소리, 근처 도로를 지나가는 모든 자동차를 두려워하며 소박한 오두막에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마커스는 산발적으로 와서 외부 세계의 보급품과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그들의 실종이 언론의 열광을 촉발했고 그들의 동기와 온전한 정신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두막의 고독한 공간에서 데이비드와 로럿은 그들의 미래에 대해 오랫동안 토론했습니다. 그들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과거의 그림자에 사로잡혀 도망치며 살게 될까요? 그들은 서로의 품에서 위안을 찾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실을 밝히겠다는 공통의 결심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하루가 몇 주가 되자 그들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포기할 수도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커스의 지도에 따라 그들은 정부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인정하고 그들이 보호하기 위해 그토록 열심히 싸웠던 비밀을 직시하도록 하는 대담한 조치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심 뒤에는 잔소리하는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의 진실 추구가 더 많은 어둠을 낳을 뿐이라면 어떨까요? 보이지 않는 위협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강력했다면 어떨까요? 그들은 은신처에서 나올 준비를 하면서 다음번 조치가 당대의 가장 큰 음모를 폭로하거나 운명을 영원히 봉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최종 결전을 위해 마음을 굳혔습니다. 9장 그림자 속의 동맹. 데이비드와 로라 밀러는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대중에게 공개된 그들의 폭로는 불신과 회의의 폭풍우를 만났고 언론의 집중조사와 정부의 부인으로 증폭되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한 채 이 혼란스러운 여파를 헤쳐나가는 동안 예상치 못한 지점, 즉 동맹국이 기다리고 있던 비밀의 그림자에서 희망의 빛이 나타났습니다. 전직 정보 장교에서 내부 고발자로 변신한 마커스 그랜트는 멀리서 조용히 밀러 부부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비밀 작전에 대한 환멸로 인해 그는 기밀 비밀로 인해 침묵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한 정의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마커스는 다양한 UFO 조우와 정부 은폐를 연결하는 증거를 꼼꼼하게 수집했으며 밀러 부부의 사건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마커스가 마침내 그들에게 손을 내민 것은 추운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로라의 암호화된 이메일 계정에는 비밀스러운 메시지가 나타나 도시 외곽에 있는 정체불명의 카페에서 어둠 속에서 만나자고 촉구했습니다. 데이비드와 로러는 조심스럽게 낙관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의 가슴은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두근거렸습니다. 카페의 조명은 어두웠고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배경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이는 비밀회의의 강렬함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마커스는 한적한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태도는 차분하면서도 목적이 분명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고 그들을 얽어매고 있는 음모의 실타래를 풀기 시작하면서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불과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마커스가 신중하게 선택한 말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 겹겹이 쌓인 속임수 아래 묻혀있는 진실을 엿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마시며 마커스는 문서와 녹음을 공유했습니다. 암호화된 채널에서 가로채는 대화의 일부, 군대 내 내부 고발자가 찍은 미확인 선박의 사진, 정부가 세심하게 조작한 정보 너머에 있는 내용을 밝히기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한 내부자의 증언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야기. 우리는 수년간 이러한 작전을 모니터링해 왔습니다. 마커스가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설명했습니다. UFO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단지 수동적인 관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러한 독립체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연구하고 이야기에 대한 통제를 위협하는 모든 증거를 은폐해왔습니다. 데이비드는 열심히 들었고 각 증거가 자신이 비참한 경험을 확증해주면서 그의 회의로는 약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둘 중 더 조심스러운 노라는 새로운 목적의식과 함께 자신의 옹호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광야에서 외치는 고립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시련의 심각성을 이해하는 동맹자를 찾았습니다. 밤이 깊어감에 따라 속삭이는 대화를 통해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마커스는 새로운 동맹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 즉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채널을 통해 주요 증거를 노출하고 동정적인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모으고 외계 조우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에 전략적으로 도전하는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마커스가 그의 어조로 조심스럽게 경고했습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세력은 막강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특히 증거와 용기로 뒷받침될 때 틈을 통해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밀러 가족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마커스의 신념과 이제 그들의 어깨에 지워진 책임감으로 인해 그들의 결의는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앞길이 위험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때 두려움과 의심에 휩싸였던 그들의 여정은 정의, 투명성, 진실 추구를 향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날 밤 그들이 카페를 떠날 때 그들 뒤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을 때 데이비드는 그의 얼굴에 새겨져 있는 새로운 결심으로 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는 마커스가 이전에 했던 확신을 되풀이하면서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동맹을 맺었습니다. 함께 그들이 그토록 묻어두려고 했던 비밀을 밝혀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상쾌한 가을 공기 속에 남아있는 가운데 그들은 여행의 다음 단계, 즉 비밀과 속임수에 맞서 계시를 향한 공통된 탐구로 결속된 그림자 속에서 동맹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제10장 밝혀진 진실. 토마스 카터, 타머스 카터, 요원과 마커스 그랜트, 요원과 함께 데이비드와 로라 밀러, 가 마을 외곽에 있는 어두컴컴하고 설명도 없는 창고에 도착했을 때 그날 밤은 습하고 긴장되었습니다. 곧 공개될 폭로에 무게와 기대감으로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 방은 진실성과 분별력을 바탕으로 엄선된 소수의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고 중대한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직 정보 장교에서 내부 고발자로 변신한 마커스 그랜트는 상황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흔들지 않고 소수의 청중 앞에 섰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십 년 동안 대중에게 숨겨졌던 증거를 여러분께 공개하려고 합니다. 데이비드 옆에 서 있던 노라는 불안과 안도감이 뒤섞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준비해온 순간 일반 시민에서 마지못해 내부 고발자로의 여정의 정점이었습니다. 카터 요원은 기자와 밀러 부부 사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단호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 순간이 그의 경력은 물론 어쩌면 그의 인생까지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의 대의가 정당하다고 확신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국가안보 프로토콜의 기초를 뒤흔들 문서가 담긴 폴더를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맑고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조롱당하고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기의 피해자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억압되어 온 진실의 증인으로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로라는 동의한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방을 샅샅이 살펴보고 의심이나 불신의 흔적이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최면 상태에서 그녀는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납치에 대한 생생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 기억은 그랜트 씨가 우리에게 제공한 기밀 문서에 의해 확증되었습니다. 마커스 그랜트는 진지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이 문서는 19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외계 존재와의 만남에 대한 자세한 기록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이러한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고 대중에게 이를 숨기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자들은 시선을 교환하고 펜을 노트북 위에 올려놓고 모든 단어를 포착할 준비를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회피해왔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이 공중에 떠돌았습니다. 카터 요원이 앞으로 나와 차분한 권위로 기자들에게 연설했습니다. 나는 밀러 사건을 조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는 수년간 비밀을 지켜온 그의 목소리에서 인정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곧 그들의 계정을 뒷받침하는 기밀 파일 네트워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발언의 심각성을 깊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개하는 것은 단지 밀러, 가족이나 그들의 경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나라의 모든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더 큰 진실, 즉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한 진실과 우리 정부가 이를 은폐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기자들이 그들이 들은 내용에 엄청난 내용을 처리하는 동안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가 클릭되면서 데이비드와 로라 밀러, 카터 요원, 마커스 그랜트의 표정이 포착되었으며 각각은 현상 유지에 도전하는데 필요한 용기와 신념에 대한 증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언론인들은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고 역사적 사건과 목격자의 증언을 상호 참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밤늦게까지 퍼져 뉴스 매체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산불처럼 퍼졌습니다. 음모론자들과 회의론자들 모두 그 의미에 대해 토론했고 정부 관리들은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데이비드와 로러 밀러의 경우 그 여파는 인터뷰, 공개 출연, 회의론자와 사실을 폭로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공격이 회오리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혼란 속에서도 그들은 정당성과 목적의식을 찾았습니다. 일반 시민에서 내부 고발자가 되기까지의 여정은 투명성과 책임에 대한 세계적인 대화를 촉발시켰습니다. 이제 자신의 소속 기관 내에서 일부에서는 영웅으로, 다른 일부에서는 배신자로 환영받는 카터 요원은 조사와 내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개인적인 비용에 관계없이 진실이 승리해야 한다는 믿음을 확고히 유지했습니다. 마커스 그랜트는 더 많은 비밀을 폭로하고 완전한 공개를 옹호하면서 어둠 속에서 그의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밀러 가족 및 카터 요원과의 동맹은 진실을 폭로하겠다는 공동의 약속으로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몇 주가 몇 달이 되면서 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UFO 목격과 외계인과의 만남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부는 기밀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엔 압력에 직면했고 이로 인해 전례 없는 투명성 이니셔티브와 새로운 과학적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밀러 사건은 변화의 촉매제가 되었고 확고한 신념에 도전하고 탐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비슷한 현상을 경험했지만 말하기를 두려워했던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터뷰와 공개석상 사이의 조용한 순간에 데이비드와 로러는 외로운 길에서의 우연한 만남부터 진실과 폭로를 위한 세계적인 운동까지 그들이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고 순수함은 사라졌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를 초월하는 목적의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별들 사이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이 무엇인지 궁금해했고 진실을 추구할 만큼 용감한 사람들이 밝혀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11장 공개적인 게시 워싱턴 DC의 한 명문 호텔이 그랜드 컨퍼런스 홀에서 언론인, 정부 관료,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면서 컨퍼런스 홀은 기대감으로 떠들썩했습니다. 간헐적으로 카메라가 번쩍이며 마이크가 장식된 긴 테이블에 앉아있는 데이비드와 로라 밀러의 긴장된 얼굴을 포착했습니다. 토마스 카터 요원은 그들 옆에 엄숙하게 서 있었는데 그의 태도는 결단력과 불안감을 모두 배반했습니다.
노련한 내부 고발자 마커스 그랜트는 근처 벽에 기대어 만족감과 걱정이 뒤섞인 채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데이빗은 로라를 옆으로 바라보며 안심하라는 듯 그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 그들의 삶이 영원히 바뀌게 된 뉴햄프셔의 조용한 언덕에서 먼 길을 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실을 세상에 공개하려고 했습니다. 저명한 기자가 연단에 오르자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가 마이크를 통해 목소리를 증폭시키면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특별한 순간, 즉 우주와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하는 순간을 목격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마침표 그는 극적인 효과를 위해 잠시 멈춰서 방의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을 초월하는 만남에 대한 비참한 이야기를 공유할 데이빗 밀러와 로라 밀러를 환영하는데 동참해주세요. 데이비드와 로라가 청중을 향해 일어서자 박수 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로라는 깊은 숨을 쉬었고 그녀의 눈은 방을 훑어보며 낯선 사람들의 바닷속에서 친숙한 얼굴들을 찾았습니다. 고마워요. 그녀는 차분하지만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희생자로서가 아니라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영원히 바꿔놓은 사건의 증인으로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데이비드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2019년 6월 22일 밤 화이트 산맥을 통과하는 동안 로라와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우주선을 만났습니다. 그 우주선은 우리 위를 조용히 맴돌며 우리를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가득 채운 부드럽고 맥동하는 빛을 발산했습니다. 그는 최면 상태에서 납치된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차가운 진찰대, 크고 검은 눈을 가진 존재, 그리고 공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덮쳤던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이었습니다. 로러는 마치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처럼 외계 존재에 대한 생생한 묘사와 그들이 움직임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카터 요원이 앞으로 나섰고 그의 존재가 주목을 끌었다. 정부 수사관으로서 저는 처음에는 그들의 주장이 회의적이었습니다. 라고 그의 목소리가 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전의 기밀 문서를 포함하여 우리가 발견한 증거는 데이비드와 로라의 설명을 확증합니다. 우리는 한동안 외계인의 방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격렬하게 메모를 하고 사진을 찍는 동안 헐떡거리는 소리가 방 안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폭로의 규모는 공중에 무거웠고 수십 년간의 공식 부인과 회의론에 도전했습니다. 마커스 그랜트는 진지하면서도 단호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정부는 진실을 억압하기 위해 허위 정보 캠페인을 계속해왔습니다. 라고 그는 선언했고 그의 목소리는 긴장감을 찢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전환점입니다. 우리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합니다. 청중으로부터 질문이 터져나왔고 언론인들은 세부 사항을 요구하고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묻고 데이비드와 로러에 대한 심리적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밀러즈는 흔들림 없는 정직함으로 각 질문에 대답했으며 말이 감정적 무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는 꾸준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갈 무렵 데이비드와 로라는 두 손을 꼭 잡은 채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해와 발견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카터 요원과 마커스 그랜트는 그들의 편에 서서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 예상치 못한 동맹을 맺었습니다. 회의장 밖에서 세계는 밀러 부부의 폭로 소식이 들불처럼 퍼지는 것을 경외심과 불신의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텔레비전 화면과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논쟁이 격렬해지면서 존재의 본질과 인간 지식의 경계에 대한 대화가 촉발되었습니다. 그 후 며칠, 몇 주 동안 더 많은 목격자들이 나타나 외계 존재와의 만남을 공유했습니다. 전 세계 정부는 기밀 정보를 공개하라는 압력을 받았으며 이는 전례 없는 수준의 국제협력과 투명성으로 이어졌습니다. 데이비드와 로러는 다시 한번 대중의 시선에서 벗어나 뉴햄프셔의 조용한 언덕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의 만남으로 영원히 바뀌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용기가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 즉 비밀의 장막이 천천히 걷히고 더 광활하고 신비로운 우주를 드러내는 장을 열었다는 것을 알고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그리고 맑은 밤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수많은 별들 사이에 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2장 여파. 그들의 폭로의 여파는 데이비드와 로러 밀러에게 회오리바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에게는 영웅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표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신자들과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의 초기 지지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밀러 부부는 곧 자신들의 삶이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공개된 지 몇 달 후 밀러 부부는 대중의 시선에서 물러나 화이트 산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외딴 오두막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주변의 평온함은 그들의 삶을 휩쓸었던 혼란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한때 확고하고 실용적인 우체국 직원이었던 데이비드는 이제 불안과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의 경험의 무게와 끊임없는 조사로 인해 그는 만남에 대한 기억과 회의론자들과 정부에 충성하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반발에 시달렸습니다. 늘 회복력이 있고 정의에 대한 뿌리 깊은 요구에 이끌린 로라는 역경에 맞서 그들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 혼란과 씨름하면서도 투명성과 책임성을 계속해서 옹호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그녀의 결심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 동료 경험자들의 지지에 힘입어 여전히 굴하지 않았습니다. 타머스 카터 요원 및 마커스 그랜트와 함께 로러는 그들의 주장을 불신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주장을 더욱 확증하는 증거 조각을 끊임없이 모았습니다. 그러나 위협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익명으로 걸려온 전화, 문 앞에 남겨진 비밀스러운 메시지,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수상한 차량 등은 밀러 가족에게 암울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세력이 그들을 침묵시키고 더욱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위협이 있을 때마다 그들의 결의는 더욱 강해졌고 수십 년간의 비밀과 속임수를 푸는 열쇠를 자신들이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폐에 자신이 관여했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는 토마스 카터 요원은 자신을 사로잡을 수도 있는 도덕적 딜레마와 씨름했습니다. 회의론자에서 동맹자가 되기까지의 여정은 내부 갈등과 직업적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카터는 기밀 파일과 비밀 작전의 미로를 더 깊이 파고들면서 한때 보호하겠다고 맹세했던 기관에 대한 그의 충성심을 시험하는 불안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밀러즈 및 마커스 그랜트와의 그의 동맹은 어둠에 쌓인 세상에서 깨지기 쉬운 희망이 횃불이 되었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향한 탐구는 계속되었습니다. 데이비드와 로러는 각자 자신만이 퍼즐 조각을 갖고 있는 내부 고발자와 진실 탐구자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이끌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음모와 음모의 위험한 바다를 항해하면서 어두운 방에서의 회의, 암호화된 통신, 은밀한 교환이 새로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그들을 외딴 전초기지에서 권력의 통로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비밀리에 결성된 동맹은 폭로 또는 파멸을 약속했습니다. 몇 년이 지났고 밀러 부부의 이야기는 변화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이 공개는 전 세계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세계적인 운동을 촉발시켰습니다. 학자와 연구자들은 새로운 활력으로 수십 년 된 사례를 재검토하여 기존의 설명을 거부하는 만남의 테피스트리를 발견했습니다. 현재 UFO 학 분야의 원로 정치가인 데이비드와 로라는 두려움과 불신으로 인해 목소리가 침묵된 사람들을 계속해서 옹호했습니다. 산속 휴양지의 조용한 고독 속에서 데이비드와 로라 밀러는 자신들의 삶을 정의했던 격동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이 겪은 시련의 상처는 인간 정신의 회복력에 대한 증거로 그들의 영혼에 새겨져 남아있었습니다. 해가 지평선 너머로 지면서 울퉁불퉁한 풍경에 황금빛 색조를 드리울 때 그들은 그들의 희생이 아무리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진실이 다시는 침묵하지 않을 미래를 위한 길을 열었다는 것을 알고 위안을 찾았습니다. 발문. 어느 상쾌한 가을 저녁, 밀러 가족이 고요한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오두막 현관에 앉아있을 때 숲의 고요가 내려앉습니다. 야행성 생물들의 평소 합창 소리는 침묵 속으로 사라지고 그들의 등골에는 오한이 흘러내립니다. 본능적으로 그들은 별이 총총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움직임의 징후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갑자기 그들 바로 위의 하늘에서 눈부신 빛이 구체화되었습니다. 반짝이는 원반 모양의 우주선은 수년 전에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우주선과 이상하게 유사합니다.
그들 주변의 공기는 전기로 인해 딱딱거리고 그들은 그 매혹적인 광경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꼼짝 못하게 됩니다. 잠시 동안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우주선은 광대한 우주에 떠있는 조용한 파수꾼처럼 조용히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그것은 숨막히는 속도로 밤하늘로 쏘아올리고 남은 빛과 답할 수 없는 수많은 질문만을 남긴다. 만남의 메아리가 밤으로 사라지자 데이비드와 로런은 서로가 인내하고 극복한 모든 것을 조용히 인정하는 눈빛을 교환합니다. 이 사건은 우주의 자신들이 혼자가 아니며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있다는 그들의 믿음을 재확인시켜줍니다. 그들은 서로를 가깝게 붙잡고 함께한 여정과 역경을 통해 형성된 깨지지 않는 유대감에서 위안을 찾습니다. 한때 혼돈으로부터의 피난처였던 오두막은 이제 그들의 회복력과 지속적인 진실의 힘에 대한 증거로 서 있습니다. 그들의 안식처의 조용한 고독 속에서 데이비드와 로라 밀러는 별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마음은 경이로움과 조용한 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여행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는 사실, 즉 우주에는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수많은 신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화한 밤에 안겨 잠에 들 때 그들이 감히 그림자에 저항하고 그 너머에 있는 가려진 진실을 밝혀냈다는 사실을 깨닫고 위로를 받습니다. 끝. 저희 팟캐스트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령, 신화 속의 생물, 도시 전설에 대한 탐험이 즐거우셨다면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더 스릴 넘치는 에피소드를 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